자, 근거계수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개념이니 살짝 짚고 가도록 합시다. 자, 편하게 이제 1차 최고차항 계수가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 계수 1일 때 요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되지, 그렇지? 이렇게 설명해 볼까? x 알파 x 베타를 전개하시면 이게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지. 근데 지금 사실상 요게 인수분해 한 꼴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 두 근은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것은 두 근의 합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것이고 얘는 플러스 두 근의 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자,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는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모양이 될 때 이 친구가 0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근의 합 자체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하실 수 있고 알파 베타 즉 두 근의 곱 자체는 마이너스 a분의 c로, 마이너스가 아니죠, 얘는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관계를 아시면서 또 여러가지 이제 유형과 뭐 곱셈 공식 변형과도 섞여서 나올 수 있겠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상수항을 지금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 2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하여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자체는 최고차항 개수 이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로 보셔야 하니, 자, 두 근의 곱 자체는 유리화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아래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줍시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밑에 분모는 2 빼기 1 되니 1 될 것이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1 마이너스 2루트 2 되면서 값 자체는 3 마이너스 2루트 2 돼가지고 3번이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우리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자, 7번에는 자, 보시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뭔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 자, 이건 살짝 생각해 봐야 돼, 그쵸?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는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 알 수 있고 알파 베타 값 자체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 알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나오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신기한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 약간의 조작을 주면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또 곱셈 공식 변형의 어떤 핵심이지. 자, 보도록 합시다. 이거 쓸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 이 친구의 제곱은 한번 여기다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 9분의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죠. 자, 그러니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6 될 것이고 통분해가지고 9분의 몇 되니? 1 플러스 3 곱했으니 48 되면서 9분의 49 되겠지. 뭐가 9분의 49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양변 루트 씌워줍시다. 양변 루트 씌워준다라는 것은 그 값 자체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3분의 7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게 되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의 차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형을 우리가 약간 가미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쉬운 어떤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